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1부와 2부 정면 대담으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 그래도 오늘은 그 세 사람이 전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자켓 자꾸 말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게 나도 이게 안 돼요. 안 되죠. 네. 예,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일본어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일본하고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하고 하자마자 장 대표한테 이제 회동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두 번째 여쭤보고 첫 번째 이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선방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그 젤렌스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남아공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놓고 망신을 줬잖아요. 공격을 하고. 아, 갑자기 막 텔레비도 틀고. 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저렇게 비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영상도 보여주고 젤렌스키한테는 당신 말에 카드가 없는데 무슨 여기 와서 이런 소리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맞아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 덕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게 이제 그 지켜보는 아마 그 나라 국민들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저 나라가 이제 최강대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좀 밑보였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실 트럼프가 옳은 게 아닌 걸 알면서도 현실 정치에서는 그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굉장히 비율을 맞췄잖아요. 보기에 진짜 굴욕적일 정도로 아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가서 아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뭐 국가를 위해서 저 트럼프 뭐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상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그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우리 김최고 의원님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굴욕적인 면들이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그 장면을 잘 넘긴 거는 잘했다. 그리고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건 거기서 그렇게 온갖 그 공치사를 해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비공개 회담을 할 때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야 당신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니까 좀 봐줄게 이렇게 나왔을지 아니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갖고 와. 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니까. 네. 문서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그러니까 아유 앞으로도 하여튼 굉장히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비자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도 있는 어떤 교수님이 비자가 안 나왔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 소장님은?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험한 꼴을 안 당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험한 꼴을 안 당하도록 여러 가지 트럼프의 비율을 맞추신 거 정말 잘했다. 화기애애하게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걱정과 우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숙제랑 영수증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해서 특별하게 결론 난 거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우리는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너희들 실무진들끼리 알아서 해. 자, 근데 평택당은 우리 주는 거 어때? 평택당 내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말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숙제를 어떻게 풀 거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너무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대통령 당선된 거 축하드려요. 나와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맞아, 마세요. 얘기했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일본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우리가 먼저 올리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도 중국과는 뭐 그냥 불가피하게 그냥 관계 맺는 거고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답변을 미리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가 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5,500억 불인가 뭐 5천억 불인가 5,500억 불. 불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불 정도 될 거요. 그러네요.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5천억 불? 6천억 불이에요. 6천억 불이. 그러면은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도 많은 거예요. 1년 예산보다 많잖아요. 그거 아니 전 그러고 그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거 어제였나? 그걸 제가 슬쩍 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28년인가까지 우리가 그 미국산 에너지 한 1,000억 불어치를 맞아요. 수입 네. 그건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 2028년. 우리가 1년에 그 에너지 수입이 얼마인데 그 1,000억 불을 2028년이면은 저 정년 퇴직하고 1년 후에요. 예? 그러면은 그거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0억 불씩 그 수입을 하는지 난 그것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2028년부터 약 10년간 연간 330만 톤 신규 도입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영수증이 계속 날라올 텐데 분위기 좋았어, 화기애애했어, 이걸로 정말 잘한 회담이었어 이렇게 그냥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전문가들이 걱정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투자하는 돈 있잖아요. 뭐 5,500억 네. 달러. 손정희 회장이 그 중에 네. 상당 부분 예,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손정희 거 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는 뭐 손정희 거 포함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약간의 밀고 당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투자하는 돈은 대부분은 금융 쪽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 쪽에서 투자한다는 건 설비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전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서는 조금 일단 거기 가서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 배분 문제, 이게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거기서 수출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하여튼 산 넘어 산이에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미국에서 완전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참 실무적인 협상을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미 경중, 예? 근데 그거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옛날부터 안미 경중이 성립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는데 대부분 이 반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완제품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를 곧장 가는 식으로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안미 경중이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 경제 의존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 이건 제 분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걸 해야죠. 그 누가 말씀하신 거냐?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비율을 잘 맞추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그렇죠. 이끌어낸 쉬운 건 것은 아니에요.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고, 네.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감인지 아니면은 본능적인 건지 아니면 준비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를 상당히 기분 좋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할 때 트럼프가 의자를 이렇게 빼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명을 할 텐데, 그래도 의자에 앉지 않으시고 서가지고 이렇게 서명하시는 거 보고, 야, 저런 디테일들은 본능일까 아니면 사전에 뭐 참모들이 조언을 해줬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순발력과 감각이 예.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건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조금만 하나 덧붙이면 그럼요. 저는 이제 재밌던 포인트가 북한이라는 이슈가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난번 회담을 보면 북한 이슈가 전체 회담을 상당히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맞아요. 예. 모멘텀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북한하고 대화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북한의 트럼프 월드 만들면 저 거기서 골프 좀 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자기 골프 강이니까 예. 입이 한번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니 말이야 대통령님 안 계시니까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많이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기분 트럼프 좋죠. 대통령이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바이든 얘기를 그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 내가 말이야 내가 바이든 욕할 기회를 네가 나한테 주는구나. 글쎄.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피스메이커 하시고요. 저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 뛸 때 옆에서 그렇죠. 분위기 같이 잡아주는 뛰는 사람이 거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공은 당신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좀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 장면에서 입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깨도 뿌듯해하더라고요. 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준비를 꽤 많이 했구나. 꽤 많이 해서 분명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 원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첨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국가를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더라도 그걸 관철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럽 연합 의장이 그 저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이 아니지. 저기 이태리. 골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고 있었어요. 도착을 했거든요. 오라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자 우리가 골프 치다가도 전 뭐 골프를 안 칩니다만 골프 치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치다 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골프 다 치고 샤워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저 이재명 대통령만 예?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지금 참 돌아가는 거 보면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예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없어진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 예.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정상회담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한 EU 유럽과 FTA를 맺으러 갔는데 다른 나라들이 오케이 했는데 이태리가 계속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트 자기네 승용차가 있는데 야 이거 니네하고 FTA 맞으면 우리가 경쟁력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베를루스코니가 그때 그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그렇죠. 뭐 온갖 여성 스캔들로 인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만찬을 할 때 자기 그 옆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았대. 그래서 베를루스코니한테 앉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 총리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를루스코니가 막 깔깔깔대고 막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언론에서 또 바람둥이라고 뭐 온갖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오더니 아 당신 어떻게 이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좋아?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파한대소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태리가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한 EU FTA가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듣기에는 말이야 그때 뭐 MBT기에 그 말씀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어차피 정상회담도 딱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 정상을 이해하고 연구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인우 교수님과 존경하는 김종회 최고위원님과의 방송은 항상 즐겁고 제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고 뭐 그러세요? 갑자기 왜 저래요? 아니 근데 아부만이 살 길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보이셨구나. 시전해 보이는구나. 그 저 김정은이 전승절에 중국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 중국에 가는 거, 전승절에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로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에이펙 때 뭐 초청을 해라. 물론 안 와요. 김정은이 그 절대로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중국에 간다.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북한이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푸틴도 간다고 그러고 시진핑, 푸틴, 근데 김정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서방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맞아요. 해갖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그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참 우리가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회담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남북 회담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대화의 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우호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자마자 저 장동혁 신임 당대표 만나자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원식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을 때 우상호 대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을 때도 그 얘기 나오고 오늘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날 거라고 보세요? 뭐 만나겠죠.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체면을 좀 살리다가 그 이유는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그 우상호 수석을 보내서 저 제안을 한 것은 예.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굉장히 그 옆구리 한번 찔린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반대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곤란한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재명을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와갖고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갔다 와서 순방 외교 성과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그럼 거기서 당장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 바로 하루 전날 얘기했던 얘기가 또 걸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고도로 지금 오히려 지금 속된 말로 연맥이고 있구나 지금. 저 장동혁 대표를 물맥이고 있는 거구나. 입장이 되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저걸 가긴 갈 텐데 잘못하면요 극우 그 유튜버들에서 장동혁이 너희 자식 뭐야 뭐 이런 식의 뭐 막말을 또 할 거예요. 나 말이야 우리 지지해서 당신 뽑아줬더니 말이야 거기 가서 이재명이하고 뭐 회담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신임 대표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야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는데 안 가는 것도 안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뭐 완전히 협치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굉장히 장동혁 대표 신임 대표로서는 어려운 입장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 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환길 씨가 허락을 하면은 만날 것 같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전환길 씨가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제가 전환길 넣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몇 번 검색을 했더니 계속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환길 뉴스가 생방송으로 하는 게 저는 뜨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생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나? 네. 그분이 그 2시간 넘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유튜브도 2시간 넘게 하실 수 있는. 거기서 이제 해기한 말도 했어요. 전환기를 품어야 당대표가 되는 거 보셨죠? 전환기를 품어야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진숙한테 내가 대구시장 양보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천과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직 대통령을 만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서 허락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그 장동혁 최고가 연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근데 정무수석이 초청을 했는데 그게 정식이 아닌가? 뭐가 정식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식사와 덕담은 영수회담이 아니다. 의제와 여러 가지 일정이 중요하다. 내가 정식으로 제안 오면은 검토해보고 내가 참석 여부를 알려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상당히 좀 헷갈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전환기 씨 허락을 받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꿈이 있대요. 본인 주위에다가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상이 대통령급으로 인식이 되고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튕기다가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뭐 모든 정치인들은 다 큰 꿈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럼 거기는 만약 두 분 다 갈 거라고 결국은 저걸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가면 정청래 대표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죠. 두 만나죠. 사람을 같이 부를 테니까. 그러면은 악수를 하나 안 하나 뭐 참 별것까지 제가 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달려가면 결국 그게 자기의 족쇄가 된다는 그렇죠.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뭐 사람이어야지 악수를 하지. 사실은 그게 뭐 그냥 김어준 쇼에 나와서 그 약간의 업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두고두고 지금 족쇄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아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야당 대표 만나야지. 이런 얘기를 그냥 툭 던져버리니까 대통령도 만나는데 당신은 뭐지? 뭐 이런 얘기가 당장에 나올 것이고 더구나 이제 엊그제인가요? 뭐 어젠가 기자가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갑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뭐 이런 모습들 같은 거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게 모두가 다 본인에게 계속 족쇄가 되고 부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왜 정치를 저렇게 하지? 그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망가지는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도에 있어서도 계속 민주당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얘기하면 제가 힘들어져요. 알아요. 예. 그렇게 되고 본인에 대한 지지 역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말빛을 단단히 쌓고 있는데 똑같은 게 지금 이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이면 대통령하고 같이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서로 언제 잡나 손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그쵸. 얼굴 표정 어때 사실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런 국민들이 그런 거 갖고 관심 가져야 될 때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 모두 뭘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김정욱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만나야지.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심지어 날 죽이려던 사람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 이게 역할 분담입니까? 갈등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 분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짜고 치는 거잖아요. 역할 예, 분담이라는 그렇죠.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굿캅, 배드캅. 네,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 악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참모들이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해봤으니까 저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보고서를 하나 만듭니다. 정청래 대표, 장 대표와의 악수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악수를 했을 때 우리 권리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악수는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첫 번째, 눈빛 따뜻하게 보낸다. 두 번째, 그냥 주먹 악수한다. 세 번째, 악수는 안 하고 그냥 스치듯이 그냥 뭐 어깨를 두드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쭉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정부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의원하고 어깨 치고 악수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스매싱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참 우리가 참 방송 아이템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정치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변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요. 그냥 악수하면 됩니다. 웃으면서 아이 뭐 우리가 악수하는 거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악수하면 돼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쪼잔하게 뭐 다른 행동들 하지 마시고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입니까? 그냥 악수하면 되지. 아니 근데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역할 분담이 아닐 것 같다는데 동의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통령. 전혀 역할 분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분 사이가 지금 그렇게 역할 분담할 정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